원일이TV 87번째 이야기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에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원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7일 뒤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7일 뒤에는 6월 5일 국회가 열려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제때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13대부터 20대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일 걸렸고요. 18대가 최악이었는데 88일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범여권이 이번 21대만큼은 단독으로라도 개원해서 날짜를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0석이니까 단독 개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이죠.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뽑는 거는 뭐 큰 변수 아닙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됐고 여당 김상희 최초 여성 부의장 그리고 야당 정진석 부의장 내정됐습니다. 본회의 열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죠.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해진 배분 원칙이 뭐냐? 그게 핵심인데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져야 되겠다. 18대 0.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분이 뭐냐?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적 의석 177석을 확보했다. 이에 맞는 원 구성을 해야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지도부가 총가세를 했어요. 절대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갖자.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이 논리입니다. 처음엔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으로 가져오려고 압박용 카드를 던지는 거다. 모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설마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려 들까? 일단 다 가져간다고 질러놓고 협상 과정에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법사위가 단순 자구 수정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안 자체가 본회의로 못 넘어가도록 발목을 잡는 관문 역할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야겠다. 그 목표로 던진 협상 전략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진짜 다 가질 태세랍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 자유당, 민정당, 공화당 전부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인데 그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집권당이 다 가져갔다. 집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게 전례가 없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가세를 했어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나누는 건 13대 국회 이후의 관행이었을 뿐이다. 12대까지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 이랬어요. 상임위원장 배분이 야당과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포가 아니고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 밀어붙이려 하나 보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해찬 대표가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관행을 근거로 잘못된 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석수 배분대로 상임위원장을 11대 7 정도로 생각했던 야당은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협상용인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네. 2단계까지 온 겁니다. 177석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만 놓고 보면요.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야당은. 물론 이 순간에도 여당이 물밑으로 협상을 해서 상임위원장 몇 개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내놔, 포기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지금이라도 협상 타결 이렇게 속보가 뜰 수도 있어요. 그게 정치니까요. 마지막 결과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진짜로 독식할 거냐 말 거냐 그 결과보다는 여권의 머릿속 논리 구조입니다. 과거 전례가 있으니 독식이 가능하다. 팩트 체크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12대 국회까지는 집권당이 모든 상임위를 모두 가졌다. 의석수 배분대로 하는 관행은 13대 국회 때부터였다. 민주당의 이 주장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대 국회면 전두환 정권 시절이니까 1985년입니다. 민정당이 148석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민주당 67석, 한국당 35석, 국민당 20석, 야당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독식, 맞습니다. 독식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주장 맞는 팩트입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됐죠. 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팩트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는 틀린 팩트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역대 국회 구성정보라는 자료가 있어요. 4.19 혁명 이후에 치러진 1960년 5대 국회, 여당인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가 합쳐서 181석, 절대 다수입니다. 야당인 민정구락부가 41석, 그런데 13개 상임위원장을 10대 3으로 나눴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에선 신정동지회라고 하는 여당이 절대 다수였는데 상임위를 신정동지회가 9개, 소수 야당인 공화구락부가 3개 이렇게 나눠서 차지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역사를 모를 리는 없고 너무 옛날 얘기니까 따지지 말고 12대, 13대를 기준으로 따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 60년 전인 과거 2대 국회, 5대 국회, 그거 뭐 따지지 말자. 좋습니다. 그나마 최근인 35년 전인 12대까지는 절대 다수 집권당이 독식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그 12대 국회 이전이라는 그 시절이 전두환 군사독재 민정당, 박정희 유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만든 룰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논리가 궁색하니까 그런 주장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박정희가 만든 룰, 절대 다수 집권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한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그토록 욕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룰이 민주주의 원칙이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18대 국회 2008년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80석 넘겼습니다. 범여 다 합치면 200석. 개헌 저지선까지 차지했던 국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인 민주통합당 상임위원장 6개 가져갔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조정식 의원이 낸 논평이 이랬더군요.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때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빼앗으려 하니까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런 논평을 냈던 겁니다. 그 당시 법사위원장 결국 야당으로 갔습니다.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탄생을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미국식 의회 민주주의, 승자 독식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이다. 이 논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하원으로 분리돼 있고 연방제 국가죠. 견제와 균형의 안전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 모두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식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랑 정치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5일 국회 개원, 8일 원구성 시한까지 며칠 시간이 남아있고 상임위원장 독식이 궁극적 목표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으로 가져오는 게 전략적 목표일 것이다. 전 여전히 거기에 한 표입니다. 설마 독식?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맞을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범여 190석, 집권 여당의 각오와 다짐은 어디로 갔나?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 다짐과 각오는 분명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 아니냐 이겁니다. 힘의 논리, 의석수를 앞세운 밀어붙이기.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당과 협치? 안 되는 게 야당 탓이지 여당 탓이야?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들어줘야 되는데? 관행? 언제부터? 우리가 야당 때? 그건 그때 일이고 세상 바뀐 거 아직도 실감 못해?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는 야당을 향한 것만도 아니에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서 징계 처분 내렸더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탈락해서 배지 떨어졌는데 징계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의 위선을 비판한 거. 공수처법 처리 때 기권표 던진 거. 결국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죠. 거기다가 당 윤리심판원 열어서 징계, 경고 처분한 겁니다. 당론을 거역하고 공수처법 기권 표결했다. 사유도 명확하게 밝혔어요. 금태섭은 재심 청구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이 대목이 핵심 아닌가 싶어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딱 2명 있더군요. 조응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 조응천은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했고 박용진은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역시 공수처법에 반대를 했지만 당론인이 따르겠다면서 찬성 표결했고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금태섭처럼 기권 혹은 반대표 던졌으면 역시 징계 받았겠죠. 금태섭 하나 기권했다고 공수처법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왜 굳이 배지까지 떨어진 금태섭을 끝내 징계를 했을까? 금태섭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절반 가까이 되는 초선 의원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많아요. 당론과 다르게 행동하면, 벗어나면, 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정반대로 같은 동지라면 잣대가 달라집니다. 윤미향 의원이 그 경우죠. 이해찬 대표가 오늘 윤미향 의원을 1시간 넘게 면담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결과를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나름 소명됐다 했고 이해찬 대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명됐다 안 됐다 이게 민주당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명됐다면 된 거예요. 윤미향 의원은 이해찬 대표 면담하고 난 뒤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거대 여당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일하는 국회라고 하죠. 좋습니다. 일해야죠. 거대 여당이니까. 그런데 여차하면 상임위원장 18개 독식한다. 야당을 압박합니다. 그토록 욕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 전례까지 들먹이면서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주장해요.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의원을 징계합니다. 같은 동지는 철저하게 감싸 안습니다. 아니든 바뀌든 권리적거리면 밀어붙인다는 태세예요.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집권 여당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편가르기 힘의 정치만 할 것인가?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다짐의 끝이 결국 이거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집권당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끝난 거 알면서도 가는 게 권력의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그랬고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윤미향 사태의 여파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40% 유지 간당간당합니다. 역사는 정녕 반복되는가? 쳐다보는 심정이 복잡해지는데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됐다. 윤미향 사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째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